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밤 카입니다. 벌써 올 한 해가 마지막 한 주가 되었는데요. 올해는 사실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예년만큼 막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차라리 빨리 내년이 와서 좀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,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. 사실 올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또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 시기를 보냈었다는 생각이 들고,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위로했던 책을 소개해 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내가 좀 가장 크게 위안을 받았던, 위로를 주었던 그런 책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. 이 김현수 작가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인데요. 뭐 제목에서 풍기는 그 느낌 자체가 왠지 굉장히 책이 외로울 것 같고, 동시에 이 외로움을 좀 안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데요. 사실 이 책을 저는 2007년에 읽었어요. 책에 지금 초판이 나왔을 때 샀거든요. 여기 보이시나요? 지금은 이 표지가 새로운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제 처음에 이 책을 초판이 나오자마자 샀던 건 그 당시에 제가 열렬한 이 김현수 작가 팬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약간 그 문학계에서 떠오르는 그런 작가로, 그러니까 인기 많았던 작가로 이 김현수 작가와 김영하 작가가 있었는데, 좀 김영하 작가는 굉장히 좀 세련되고 그런 도시적인 이미지인 반면에 김현수 작가는 좀 따뜻하고 좀 인간적인 그런 이미지가 큰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요. 저는 그래서 이 김영하 작가보다는 좀 김현수 작가를 좋아했었고, 거의 뭐 이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항상 바로바로 샀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2007년에 이 책을 사서 읽고 한동안 안 읽다가 제가 2017년에 이제 한국에서 독일로 이사를 왔는데, 그때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이제 어떤 책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 이렇게 막 박스에 넣다가 무심결에 이 책을 넣었어요. 아마 그때도 제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왠지 이런 낯선 땅에 가면 이방인이 내가 참 외로울 것 같았고, 그 외로움을 좀 덮어줄 책을 가지고 가고 싶었었나 봐요. 근데 이 제목은 이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, 그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라는 시에서 구절을 따왔어요. 이 책에서 이제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,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너는 상상하는 대로 세계를 볼 수 있어. 참 이 시도 참 좋은 시인데, 그래서 이 제목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올해 이제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어봤더니, 그러니까 2007년에 읽었으니까 거의 13년 만에 다시 꺼내 읽어본 거죠. 배경이 독일이더라고요. 전혀 배경이 독일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때 그냥 박스에 넣었는데, 다시 읽어보니까 배경이 독일이었고, 이 좀 칙칙하고 혹독한 독일의 그 날씨를 너무나 잘 묘사를 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좀 공감했었고, 또 한편으로는 위로받았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. 이제 이 책의 그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주인공인 나는 대학생이에요.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흑백 누드 사진을 계기로 정민이라는 여자친구도 사귀게 됩니다. 근데 나는 딱히 뭐 급진적인 그런 학생 운동가도 아니었고, 뭐 이런 민주주의화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. 근데 그냥 약간 언저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, 어쩌다 보니까 이 나가 방북 예비 대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독일로 가게 됩니다. 이제 그 이야기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, 나는 독일에서 독일인 헬무트와 이기룡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데, 특히 이 이기룡이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룹니다. 원래 이 사람은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분신 자살을 한 민족 투사와 민족 투사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 사람도 본의 아니게 민족 투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, 여기서 세뇌를 당하면서 뿌락치가 되어가지고 서울대 강신호라고 이렇게 신분을 탈바꿈해서 독일로 오게 됩니다. 이 독일에서 이 강신호라는 사람은 일본인 여자친구인 레이와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.
나와 이 강슈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기룡은 그 앞서 잠시 언급한 그 흑백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. 똑같은 흑백 누드 사진을요. 알고 봤더니 그 나의 할아버지와 이 이기룡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같은 장소에 강제 징집을 당해서 노동을 했었고, 그때 이 흑백 누드 사진을 이제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나의 여자친구인 정민과 이기룡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이 정민의 외삼촌이 정신병으로 죽게 되는데, 그 전에 이 이기룡의 할아버지와 정민의 외삼촌이 일본에서 마약을 제조했었던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. 이처럼 이 책은 서로 다른 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끝없이 흘러갑니다. 실제로 이 책이 이제 출판되기 전에 문학동네 개간지에 이제 수록이 되었었는데, 그때 제목이 그 모두인 동시에 하나인이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이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,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. 물론 이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 책의 제목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생각은 듭니다. 일제 징집 시대, 또 민주화, 이런 뭐 독일,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의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, 이 중심 내용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 측면이 크고요. 무엇보다도 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문장 자체가 참 아름답고 또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글들이 많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날씨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. 이유 없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보다 누군가가 그리워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. 그렇게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지긋지긋한 베를린의 날씨를 탓하는 대신에 정민의 몸을 그리워했다. 그의 가을 나는 짐승처럼 한 인간의 체온이 그리웠다. 그리움의 본질은 온기의 결여였다. 이 그리움의 본질이 온기의 결여라는 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또 이 책에 보면은 좀 기억에 남는 구절이, 이 헬무트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숫자로 설명을 한 대목이 있어요. 보면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70살이라고 할 때를 가정을 해서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 그 인간의 어떤 행동을 숫자로 계량화를 했는데, 거기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게 4번 3000번 운다, 7번 54만 번 웃는다.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 4번과 7번 54만 번 웃는 것을 3000번 우는 것으로 나누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18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너라는 종은 180번 웃은 뒤에야 한 번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다.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. 180번 웃어야 한 번 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,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뇌가 슬픈 일을 더 좀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나 자신이 슬프다고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? 좀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대목이었고, 이제 덧붙여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 네가 유명한 작가가 된다면 우리 인간이란 180번 웃은 뒤에야 겨우 한 번 울 수 있게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써야만 하는 거야. 근데 이 대목도 참 멋지죠. 근데 뭐 저야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이 할아버지의 말처럼 인간이 훨씬 더 그 슬픔보다는 웃음을 더 많이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좀 따뜻한 글을 써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.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좀 결여되어 있던 어떤 인간의 온기, 또 차가운 공기마저도 좀 훈훈하게 데펴주는 그런 힘을 가진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골라봤습니다.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올해보다는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,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독이는 따뜻한 책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추스!